이거 어떤 외국인이 만든 영상인데 이리얼 배신인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정유감 웃겨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마 한국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 가본 미국인들은 이거 보고 깔깔 웃을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엄청 따뜻하게 위에 다 옷 엄청 막 입어먹고 막 바지랑 신발 완전 춥게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웃기게 표현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겨울에 한국으로 가면 진짜 충격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있죠. 구멍 숨숨 뚫린 신발이요. 이거 프록스 신발. 아니 이거를 겨울에 신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사람들 충격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 약간 바이킹 이쪽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사람들 이거 추위 어떻게 버텨요? 물론 이렇게 몰래 가는 사람 몸 찍으면 안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거 막 찍어서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 겨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패션이라는데요. 한국 겨울은 진짜 추워요. 미국이랑 비교해도 진짜 추운 편에 속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추위에 엄청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집 앞에 잠깐 나올 때는 그냥 슬리퍼 신는 경우도 있고요. 반바지 입는 남자분들도 있어요. 한국이 별로 안 추워서 그런 거라고요? 한국이 별로 안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추운 곳은 어딘가요? 일단 러시아 한번 볼까요? 러시아 엄청 추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체감 온도랑 그냥 온도랑은 달라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러시아의 품촌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좀 나오니까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러시아 사람이라 안 추울 듯?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존나 추워 진짜. 한국이 더 추워. 지금 모스크바 온도하고 한국 온도 봐봐. 한국이 더 춥다니까 진짜로. 밖에 나갈 때마다 지금 불알 시려 죽겠어 진짜. 인공 불알 달아야 될 정도야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 말 하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끝입니다. 아무튼 이 모스크바 출신인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이 더 춥다고 하잖아요. 참고로 한국이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덥습니다. 여름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완전 적도 바로 아래라서 더워야 하는데 또 여름은 한국이 더 더워요. 여름엔 세상에서 제일 덥고 겨울엔 세상에서 제일 추운 나라를 겪어보고 싶으면 한국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사계절이 풍부한 게 과연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아까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긴 겨울에 눈 내리는 모습이래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눈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게 평생의 버킷리스트거나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것으로 뽑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라든가 러시아 같은 여름에도 추운 나라 사람들은요. 햇빛 쨍쨍한 곳에서 햇빛 받으며 땀을 뻘뻘 흘려보고 싶어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절이 정해져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을요. 미국 서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이 날씨가 참 유명한데요. 캘리포니아는 유독 날씨 때문에 사람들 존심이 이상해지는 곳으로 유명해요. 아마 캘리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2년 365일 내내 같은 하늘로 유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늘이 맑아서 좋겠다고 말을 하겠지만 아니요. 항상 같은 하늘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아마 그래서 캘리가 지루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캘리에는 진짜 마약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캘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날씨예요. 캘리에서 살면 진짜 뭔가 시간이 간다는 느낌을 들지는 않거든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사람이라고 하면 좀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을 떠오나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캘리 지역은 해안가 지역인데요. 여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지역은 한겨울에도 1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이 거의 안 와요. 10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거죠. 그래서 캘리 사람들은 홀리데이 시즌에는 일부러 눈을 보려고 미국 동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부까지 갈 필요는 없기는 한데 확실히 뉴욕이나 버스턴 같은 곳이 눈이 오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한국도 눈이 오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한국에서 눈 오는 것은 몇 번 봤었는데 제가 뉴욕도 가봤고 한국도 가봤지만 눈이 올 때는 서울, 한국이 뉴욕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가본 미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이 뉴욕보다 아름답다고 말을 할 거예요. 특히 저처럼 눈이 안 오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을 동경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눈 오는 것이 보고 싶은 동남아시아 사람들, 햇빛 강한 여름을 느껴보고 싶은 캐나다와 러시아 사람들, 날씨라는 게 좀 변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캘리 사람들, 이런 거 다 봤을 때 다이나믹한 한국의 날씨는 모두에겐 장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대충 알아봤을 때는 한국의 날씨가 1년 내내 다양한 이유가 바로 한국이 반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미국의 뉴욕이나 버스턴도 한국처럼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면서 계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거든요.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뉴욕이나 버스턴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욕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한국의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니면 몰래카메라거나 뭔가 가짜 쇼라고 생각한 사람들 많았죠. 저도 이거는 한국에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진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요. 아니 한국은 왜 나무에 옷을 입히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나무에 옷을 입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진짜 전 세계를 전부 찾아봐도 옷을 입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그럼 왜 한국이 나무에 옷을 입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추우니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끔 너무 추우면 나무가 죽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또 공수해와야 하고요. 나무를 심는데 인력이라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옷을 입히는 것은 한국이 최초로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에 옷을 입히는 거는 다른 나라들이 점점 따라한 것이라고 하네요. 겨울이 너무 추운 나라들은 한국처럼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벚나무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나무에 옷을 입히는 기술을 써서 점점 이 나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이 진짜 귀여운 게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보고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린 건데요. 이 나무에 옷을 입히는 게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한국 초등학교에서도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무 보고 춥지 말라고 뜨개질을 직접 해서 나무에게 옷을 입혀준대요. 이거 보고 진짜 한국의 아이들에게 감동한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아이들의 마음씨가 왜 이렇게 귀엽고 따뜻한가요? 한국 아이들을 이야기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확실히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뻑뻑하고 뻑 부러진다고 믿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국에 거의 처음 갔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도 맞아 겨울이었어요. 그때 눈이 막 엄청 내리던 때였는데 제가 그때 한국의 겨울을 좀 얕봐서 패리스 재킷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야 코트를 입고 있었죠. 한겨울에 코트 입으면 얼마나 추워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때 서울 한가운데 무슨 이런 게 있었어요. 춥지 말라고 난로를 틀어놓은 곳인데 진짜 추워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밖에 나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서요. 그런데 거기 한 9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책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학원 같은 것을 끝내고 집에 가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코트를 입고 있는 게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한국을 진짜 좋아하기 시작한 게 이때 이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제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다가오더니 저한테 한국말을 하면서 이거를 줬어요. 핫팩. 저는 그때 한국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핫팩을 방금 뜯었고 12시간 지속될 테니까 12시간 뒤에 버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아이에게 핫팩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진짜 고마웠죠. 그 아이는 그대로 시크하게 버스를 타고 사라졌고 저는 그 핫팩을 들고 지하철까지 달려가서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핫팩을 준 친구와 지금 다시 대화해보고 싶네요. 그때가 한 6년 정도 전이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이 되어 있겠죠? 한국 아이들은 확실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에 저는 완전히 동의해요. 아이들의 도덕성이 한국이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2024년 핀란드의 IQ 테스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좋은 아이들로 경기 결과가 나왔대요. 특히 미국에서는 Health Education이라고 해서 필수 과목 중에 윤리를 가르치는 데 있기는 한데요. 한국의 경우는 아예 과목에 도덕이라고 써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 필수적으로 가르친다는 부분에서 정말 놀라워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 한국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에게서도 교육을 확실하게 받는데요. 한국인들이 가끔 이기적인 경우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체인이라는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오래전에는 한국에는 이사하면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고 가깝게 사는 사람들에겐 나눠주는 나눔의 문화가 아주 강했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나눔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버리nem이 누군가에게 무료로 나눔해주겠다는 액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나눔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남은 그냥 남이에요. 남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를 해도 나에겐 잘못이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만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꼭 도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차 아래에 걸린 할아버지를 모두가 모여서 차를 들고 구해준 이런 장면은 진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일이죠. 이 사건은 미국에서도 화제가 많이 있겠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가끔은 이런 한국계의 모습을 일부러 바이럴시키고 좀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2004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에 갇힌 그녀를 구하던 어떤 여자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구가 됐거든요. 구조를 시도했던 여자가 소송에 휘말린 것이죠. 이때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화제가 됐는데요. 의료적 응급 조치를 취한 사람에게는 면책을 제공하지만 비의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구하려고 했던 상황은 비의료적 행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송에서 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은 미국에서 엄청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이라 이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슬픈 사례가 된 거죠. 미국의 판사들은 가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결정들을 많이 해요. 아마 미국 사람들이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미국에서는 이제는 진짜 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와, 진짜 지금 이거 다시 보는데도 눈물이 진짜 다 나려고 합니다. 한국 분들 이게 진짜 전이죠. 전이 모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겨울에 한국이 가장 추운 나일 수는 있더라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한국에는 따뜻함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따뜻한 한국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한국 분들을 마주치면 항상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